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 카페가 여러 매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카페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볼게요. 그렇지만 꼭 카페가 아닌 매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 볼게요. 먼저 요즘 시대의 자영업을 유지하고 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선 여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큰 돈도 들지 않고요. 사장의 힘으로만 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플레이스, 밴드와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에 대해 공부하고 오픈 전부터 미리미리 정보를 잘 기록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객의 관심을 끌고 추후에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한 매출의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되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저도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전에 상가를 선정하는 그때부터 기록을 모두 다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모르겠다. 나는 이런 SNS 잘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도조차 안 한다면 매장의 운영은 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개인 카페의 성공 전략 세 가지로 순서대로 공개해 봅니다. 첫 번째, 사장의 끊임없는 공부와 도전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요, 단순히 커피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장의 트렌드, 고객의 취향, 그리고 다양한 커피 관련 지식까지도 끊임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그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카페를 차렸으면 그 카페의 전문가가 되어야겠죠. 그런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한 매장 하나를 굴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습득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픈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직접 겪어보면서 해결책을 직접 찾아가야 하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꼭 공부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알려드려 봅니다. 1-1번 트렌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스페셜티 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봅시다. 고객들은 여러 홍보 채널에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미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 고객보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말이 될까요? 제가 한 예전인데요. 몇 년 전이지? 우리나라에 블루보틀이 입점하려고 성수동에 갈지, 인사동에 갈지, 강남 쪽으로 갈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거 블루보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고객들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봤어요. 블루보틀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그럼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블루보틀이 뭐죠? 처음 들어. 이러면 신뢰도가 급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은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요 연말에 있는 카페쇼는 그래도 필히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카페쇼를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 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무조건 매출과 직결된 것만 알아야 될까요? 매출만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다 전제 조건이 돼야겠죠. 이런 특징들의 근거에서 매장 매출 외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도전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현재의 트렌드를 알고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메뉴를 개발하거나 시도하고 블렌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카페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정말 구차원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레시피들이 이미 공짜로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일반 카페도 프랜차이즈만큼 그런 제품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급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1-2번 경쟁 분석입니다. 주변 카페를 연구하고 그들의 메뉴와 서비스 방식을 분석하세요.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시기별로 그때그때 계속 하는데 고객들이 어떤 점에서 우리 매장에 만족하고 있고 불만족하고 있고 저 매장에는 관심을 갖고 있고 왜 관심이 없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을 꼭 찾아야 합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몰리는지 우리 매장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요 제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에 넘버를 보고 매출을 유추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그 매장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동시간대에 유동 인구와 매장을 오가는 인원을 체크했어요. 저희 매장에 와주신 고객에게는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 카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했습니다. 물론 이 설문 조사는 한 해에 한두 번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고객들이 불편하고 그보다 너무 많은 의견들은 오너의 입장에서 경영 방침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매장을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지만 고객들은 이를 잘 모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이 너무 많아 너무 세도해서 저 역시 혼란스러웠던 옛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1-3번 도전 정신입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늘 매장 수익 외 다른 매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저는 늘 공부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장사가 잘 돼도 안 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 계절 한정 메뉴를 만들어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이 어렵다면 프랜차이즈를 방문해서 메뉴를 한번 스캔해 보세요. 최근에 제가 24년도 10월을 기준으로 백다방을 갔었을 때 우리쌀 라떼라는 메뉴가 나왔고 늘 가을이면 어김없이 뭐 밤과 관련한 메뉴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를 변형하여 우리 상권에 맞게 메뉴를 재편성해보기만 하면 돼요. 메뉴뿐만 아니라 매장 자체에서 개인 카페는 얼마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이벤트는 예를 들어 10번째 손님에게 티백 커피를 제공해 준다든지 갑작스러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고객분들은 되게 놀라면서도 좋아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쿠폰을 다 모으고 쓴 종이 쿠폰은 버리지 말고 월말 추첨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객분들은 계속 이런 이벤트가 기억에 남아 점차 충성 고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더군요. 제 상권은 관공서 특히 공무원 상권이라 1년 주기로 계속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충성 고객을 만들면 또다시 떠나고 또다시 만들고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저는 열심히 이벤트를 만들어 충성 고객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워드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개인 카페에서는요. 단골 고객을 위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운영하여 재방문율을 유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정 횟수 방문 시 무료 음료 제공 등의 혜택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장의 늘 한결같은 도전은요, 이런 한결같은 이벤트는요, 고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요, 늘 새로운 카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되면 정말 많은 제약들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카페가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음료 판매를 넘어 고객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만 합니다. 2-1번 이벤트 개최, 독서 모임, 음악 공연, 아트 전시회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한번 강화해 보세요. 물론 작은 매장이라고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정말 어찌할 상황이 안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무엇이든 시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 카페는 단순한 음료 판매 장소를 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개인 카페가 주변의 경쟁 카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아티스트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그들의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내년도에 주변 작가들과 연계해서 미술품을 2주 정도 전시해 볼까 합니다. 고객들은 미술품에 대해 알아보는 독특한 시간과 함께 지역 아티스트도 함께 알릴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통의 공간입니다. 고객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큰 매장일수록 더욱 좋겠죠. 아늑한 인테리어와 여유로운 좌석 배치를 통해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매장에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선 지금 현재 그것이 북카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에 지친 고객분들에게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거나 곳곳에 책을 배치하여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고객들이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책을 낸 작가임을 홍보하기 시작했고요. 한 달에 정기적으로 2번씩 모이는 독서 모임을 개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과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설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출 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사전 작업. 세 번째로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매출 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은요, 개인 카페의 가장 큰 자산 중 첫 번째입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기적인 고객 피드백 수집을 해보세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셔야 합니다. 설문조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나 메뉴를 개선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주문하는 키오스크 옆에 검정 보드판을 설치를 해서 고객들이 언제든 불편사항이나 원하는 점이 있으면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게 해두었어요. 여러분도 잘 보셨을 겁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보면 보드를 설치해 두거나 무인 카페에 공책을 두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끝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보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 또는 고객이 직접 커피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 등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경험은 고객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내리는 나도야 바리스타라는 메뉴가 있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추후 학교에까지 알려져 정규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아직까지도 큰 매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답니다.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새롭게 라인업을 구축하던지 매출이 저조한 라인업은 1, 2년 주기로 빼버리는 겁니다. 과감한 선택을 해야겠죠. 저 역시 오픈 초기 파스타를 약 3년 정도 판매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파스타에서 리조또의 변형을 같이 주었고 지금은 사실 그 두 개가 다 빠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바뀌었고 주변 상권이 바뀜에 따라서 대체 품목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샌드위치 위주로 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건강식 메뉴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배달도 해봤고 네이버 주문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때 잘 나가다 또 이게 꾸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새로운 또 혁신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인 것들은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이게 뭐 5년, 10년 쭉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카페라는 곳이요. 음식점이면 모르겠어요. 왜냐? 음식점이면은 워낙 색감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카페에서 색감은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트렌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변에 상권 형성이 뭐 새롭게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매장에 입점했다든지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고객들이 글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또 올해 들어서 또 이탈이 되고 있어요, 많이.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 있는 인력들을 고객들을 우리한테 유입시키는 방법들을 또 몰색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연구 중에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시도해 봤었을 때 직접 현장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실전에서 경험한 저만이 갖고 있는 경험치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개인 카페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장의 끊임없는 노력, 문화 공간으로서의 발전, 그리고 매출 구조의 다양화까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카페가 더욱 사랑받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